빅데이터의 입법 데이트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특별법입니다. 이 각각의 개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인데요. 이제 네. 이름만 보면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나 보다 싶은데 네,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요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으로도 비추어집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그 입법 취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공중위생업소 음식점이나 네. 이런 곳에 예. 금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50평, 40평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공중위생업소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담배 피는 것이 적발이 되면 네. 그 음식 업주에게 네. 처음에는 170만 원, 네. 그다음엔 300만 원, 그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네네. 그게 너무나 이제 과중하니까 첫 번째 이제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17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네. 한 번 정도는 시정명령을 해서 좀 예. 유예를 두자. 숨통을 틔워주자. 네, 예.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이게 잘 지켜집니까 지금? 네, 지금 뭐 법에서 워낙 엄격하게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는 네. 모든 그 공중위생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유 없이 네. 처음 적발부터 이렇게 네.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 중에서 당황스럽죠. 네. 손님들은 자유롭게 이제 네. 애연가들은 네. 담배도 네. 피우고 싶고 네. 음식도 먹고 싶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많아서 네. 한간에는 이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그 뭐랄까 실효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네. 의구심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했었던 건 아닌지 너무 과했었던 건 아닌지 그 적절성의 네. 문제점은 없었나 한번 되돌아보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연, 흡연하는 것이 이제는 뭐 모든 국민이 흡연하는 것을 반대하고 네. 금연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흡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흡연하는 분들 네. 소수지만 흡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제 보호하고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흡연 구역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그분들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지역을 금연 구역을 해놨기 때문에 막상 어쩔 수 없이 이제 흡연하는 분들이 네네. 그래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설 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분 자체도 문제지만 네.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같이 이런 음식업소에서는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담배 피웠다 그랬을 때 그거 한 번 적발됐다 그래가지고 예. 단번에 그냥 17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벌금을 네. 물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너무 과중하죠.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네. 조금 과하다 이런 네. 측면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뭐 좀 전에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담배 피는 분들이 네. 담배값이 4,50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세금이 무려 3,300원입니다. 아유. 종전에는 2,500원 했다가 네. 4,500원으로 올랐거든요. 예. 2,500원 할 때는 세금이 1,500원이었는데 네. 2,000원이 올라서 4,500원이 됐는데 담배값 오른 2,000원 중에서 무려 세금이 네. 1,750원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한 값에 3,300원씩 네네.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을 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어서 무려 벌금을, 네. 담배로 인한 세수가 6조에서 내년에는 12조로
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세금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내고 있는 건데 네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설당이 없어서 네. 또 많은 또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그런 음. 고통을 겪으면서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제는 담배 피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네, 옆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다들 이제 얼굴이 네. 굳어지시거든요. 네. 하지만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어떤 네. 권리도 약 보장은 좀 네. 돼야 되는 네, 세금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내고 계시네요. 네, 12조면은 그러네요. 일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하고 거의 같다고 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국회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은 뭐 그 업소에 대해서 네. 한 번 정도의 음, 용서를 해주자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운 영세업자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사실 빈부격차도 그렇지만은 기업 간에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듯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 중소기업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업 간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파악을 해 네.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우선 그 근로하는 종사자 수를 보면은 대기업에는 약 2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비해서 중소기업은 약 1,400만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네. 13%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렇게 13%와 87%의 근로자 수에 비해서 네. 생산하는 그 생산 부가가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대 5로 거의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로자 수가 13%가 생산의 반을 생산하고 있고 네. 87%가 반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제 양극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더라도 대기업에 근로하는 분들의 임금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한 60% 정도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음. 대기업은 소수이면서 네. 임금도 많이 받고 생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보면은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네, 많아서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경제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평판을 세계 널리 네, 이제 네. 받고 있는데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네. 대기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어려움이 네,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입법의의와 더불어서 핵심 내용까지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네.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네.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네. 그 투자액에 대해서 그 액수의 100분의 3, 100분의 4를 지금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줬어요. 투자 액수에 대해서. 네. 그랬는데 이번에 12월 31일 날로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일몰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투자액의 지금은 3%, 4%를 세금을 공제해 줬었는데 이번에 연장하면서 3%를 5%로 4%를 6%로 해서 2%를 더 많이 투자 액수에 대해서 그 세금을 공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만 주시는 건 아니네요. 아니 세금을 네.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세금을 더 공제를 덜 해줍니다. 내게 하시는 네, 네, 거군요. 네. 네. 세율이 아니라. 예, 세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더 연장이 그건 됩니까? 이제 이번에 해서 다시 연장하니까 네. 아마도 한 3년 정도 연장했다가 네, 다시 네. 또 연장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네, 네. 그 취업하는 노인이나 청년이나 네.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예. 그분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네. 소득세를 내는데 그 소득세를 50%를 감면하는 그런 법안 이 두 가지를 이번에 같이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네. 뭐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 미리 전망해 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점들이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예. 더 투자가 촉진될 것이고 활발해지겠고. 네, 그리고 또 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또 50% 감면 받으니까 네. 그만큼
그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혜택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세수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네. 중소기업 발전과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실 때 중소기업 그 현장 관계자분들의 뭐 말씀도 청취를 하셨을 텐데 뭐라고들 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네. 금년 말로 끝나는 일몰이 되니까 네네. 이런 혜택이 네. 지속돼야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네. 더 많은 혜택이 돼야 되고 또 기왕에 또 이제 해주던 것이 끝났으니까 다시 네. 연장 꼭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다들 해주셨습니다. 바라는 네. 일이신데 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발효 시점은 언제인가요? 뭐 바로 이제 내년부터 바로인가요? 다시 그렇군요. 연장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인데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네.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세 번째 내용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개정안 소개에 앞서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십니다만은 네. 오송과 대구 네. 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역인데요. 네. 애초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지정했을 때 그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때 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지정을 네. 하였는지 또 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네,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네.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네. 이런 보건의료 산업, 바이오 제약 산업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다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약이나 의료기기 이런 보건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오송과 대구에 의료 첨단 복합 단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R&D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을 두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난 5월하고 이제 8월에 각각 발의하셨던 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 특별법이라서 많은 지원이 갔을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뭐 의료기관을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네. 그런 건물이라든지 또 네. 장비 같은 거를 네. 다 이제 지금 지원해서 예. 양쪽 지역에 약 2천억씩 음.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운영을 하는데 또 연간 한 500억씩 운영비가 음.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지원이 네. 50%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 어떻게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아. 사실은 이제 대구나 충북이나 이런 데서 국가적인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에 네. 운영비를 연간 200억씩 지원한다는 게 좀 힘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전체 다 이건 국가 산업을 위한 것이니까 국비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거고요. 네네. 또 아울러서 이제 이런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임상병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임상병원에 대한 것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네.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예. 그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음. 근거 규정을 이번에 개정안에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위한 네. 사업인데 네. 지자체 간에 부담이 있었다라는 네, 네. 측면에서 이 안을 내신 네,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것이 예.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면 자치단체 그리고 또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임상병원도 지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임상병원이 수익이 나는 그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국가에서 그렇겠군요. 예. 인프라 기본 인프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이번 개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은 나라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네. 있도록 하는 그 근간을 마련하신 거군요. 네. 네. 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이 바이오, 신약 또 의료기기 이런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가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임상병원을 빨리 법안과 함께 네네.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조세소위위원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네.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국가 부채도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국가 부채가 100조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다시 167조 정도 부채가 국가 부채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국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18%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OECD 선진국은 25%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금을 상대적으로 예, 적게 내고 있다. OECD에 비해서 지금 같은 비율로 우리가 GDP 대비 25%를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네. 지금보다 한 100조 정도를 더 걷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작히 뭐 100조까지 거둘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고소득층이라든지 네. 또는 대기업에서 네. 이렇게 적자 재정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세 부담률을 더 올려야 된다. 네. 말하자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안 과제로 보고 있어서 네네. 이번에 우리 조세 소위에서 세법에 그런 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난관도 많으시겠는데. 네, 이번에 근데 국가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계속 5년 동안에 167조라는 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네.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